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르토 파실린나의 기발한 자살여행입니다. 죽음을 향한 무명 인사들은 다음날 정오 무렵에야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나타났다. 남자들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다. 대령은 관자놀이 근처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육지의 선장은 다리를 절었고 울라 리스만키와 야를 하우탈라는 각기 사타구니와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게다가 하우탈라는 그렇게 원시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에 휘말린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지금껏 평생 평화주의 사상을 옹호했는데 이제 갑자기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마구 장작을 휘두르다니. 하우탈라는 전쟁이란 바로 어제의 싸움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분노에 이어 집단 증오심이 불붙고 급기야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자들은 혹이 난 데는 붕산수로 치료하고 찰과상에는 반찬고를 붙였다. 그런 다음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새끼 돼지로 아침 식사를 하고 집에서 담근 포도주를 마시고서 다시 길을 나섰다. 코르펠라가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자살단은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향했다. 코르펠라는 비르츠부르크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유서 깊은 성들이 많이 있는 유명한 로맨틱 가도로 달렸다. 자살자들은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그림 같은 마을에 감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 1000명이 도시의 신축 주거 지역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렇게 되면 로맨틱 가도의 유명한 명소들이 하루아침에 온통 울긋불긋한 낙서로 뒤덮이고 정원의 작은 집과 교회 울타리, 포도나무 등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순식간에 발에 짓밟힐 것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할머니들의 인생도 끝을 맞을 것이다. 여행객들은 저녁 늦게 슈바르츠 발트에 도착했다. 이미 날이 저문 뒤였고 어둠 속에서 하늘을 찌르는 산빛 아래 숲들이 고향에서처럼 푸근하게 느껴졌다. 핀란드 사람들은 주변을 에워싼 숲이 울창하고 캄캄할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백 년 묵은 우람한 전나무들이 그곳에서 목재산업 국가의 국민들을 다정하게 맞이했다. 좁은 도로가 산비탈과 밭둑 사이를 뚫고 구불구불 이어지고 동화에 나오는 듯한 아름다운 마을들이 연이어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갔다. 여관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지만 일행 모두가 함께 묵기에는 너무 작았다. 어느 아름다운 마을 변두리에 군대용 텐트를 칠 만한 풀밭이 있었다. 여자들은 그곳 마을의 작은 여관에 숙박하고 남자들은 선선한 텐트 안에서 잠을 청했다. 아침에 달구는 소리가 잠을 깨웠다. 남자들은 계곡에서 세수를 하고 울랄 리스만키가 이날이 호수에서 잡아 소금에 절인 흰 송어를 아침 식사로 먹었다. 흰 송어는 주변을 둘러싼 전나무들만큼이나 새까맸다. 남자들 얼굴에 난 멍 색깔이 밤새 훨씬 더 진해졌다. 남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렸으며 여자들이 여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건너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텐트의 모습을 나타낸 여자들은
남자들이 험상궂은 강도단처럼 보인다고 확정지었다. 집단 패싸움의 흔적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남자들의 얼굴은 각양각색으로 부어 있었다. 몇몇 사람은 얼굴의 멍이 검푸른색으로 번들거렸고 또 몇몇은 황록색을 띠거나 뇌출혈이라도 일으킨 듯 위협적으로 검붉게 보였다. 팔다리가 쑤시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절뚝거리며 걷는 전우들도 있었다.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든 코르펠라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면도용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컴컴한 텐트 안에 누워서 상처를 혀로 핥겠다고 선언했다. 홍만이 아니라 극심한 숙취에 시달리는 육지의 선장은 이 길로 곧장 알프스로 달려가서 여차할 것 없이 깊은 계곡으로 뛰어들자고 주장했다. 세상은 점잖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모여 앉아 사태를 여러 방향에서 심사숙고했다. 머리에 혹을 선사받은 몇 사람은 헤이키넨과 같은 생각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지상에서 비참한 유랑 생활을 계속한단 말인가? 결국 죽으려고 떠난 길이 아니었던가? 이제야말로 집단 자살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관에서 편안하게 밤을 보내고 얼굴에 멍도 들지 않는 여자들은 쾌활했으며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삶에 대한 입장도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현재 상태가 사실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핀란드 사람들이라면 잠시 그까지 상처 좀 입었다고 해서 금방 수선스럽게 죽음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었다. 당장 얼굴이 볼썽사나운 것은 사실이지만 곧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않겠는가. 게다가 지금 집단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에 이르는 시신의 몰골이 아주 흉측할 것이다. 본인들이야 스스로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럽고 흉측할 게 분명했다. 그래서 산성비에 시달리는 검은 숲 속에서 일주일을 버티기로 결정을 내렸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텐트 안에서 지내며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여자들이 프랑스 아니면 적어도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알자스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다. 핀란드 여자들은 프랑스 국경 근처에 이르는 경우 국경을 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그리고 알자스에서도 얼마든지 알프스를 향해 길을 나서서 노르웨이를 떠날 때 약속한 대로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여행을 끝날 수 있었다. 남자들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약속했다. 자살단은 죽음을 앞둔 검은 숲에서 야영 생활을 했다. 죽음을 향해 길을 나선 사람들은 죽어가는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죽어서 검게 변한 흰 송어를 먹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그곳 농부들한테 말라 죽은 나무를 사고서 가격을 후하게 치렀다. 핀란드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절대로 재미삼아 나무를 베지 않는다. 고통에 시달리는 남자들이 흰 송어에 질리지 않도록 여자들은
마을의 가게에서 기름진 소시지를 구해와 불에 구웠다. 시큼한 양배추 절임과 소금에 절여 훈제한 돼지 목살도 넉넉하게 구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눈에 띄게 기운을 차렸으며 슈바르츠 발트 산비탈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그러더니 곧 야성 쪽으로 변해갔다. 젊은 사람들은 원시적인 레슬링 경기를 벌였고 나이든 사람들은 밤에 30년 전쟁의 행진곡을 불렀다. 저녁이면 세포 소르요넨이 모닥불을 쪼이며 자살자들의 마음속에서 삶을 향한 동경을 일깨우는 정감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밤 소르요넨은 추운 겨울의 고향 한밤에 얼어붙은 호수로 청중들을 데려갔다. 한밤중 아무런 목표 없이 오로지 즐기기 위해서 스키를 타며 넓은 빙판을 가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달빛이 휘영청 밝게 비치고 빙판은 거대한 순백색의 실크 식탁보처럼 빛을 발한다.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이다. 스키 플레이트 아래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고 스톡이 귀에 익은 소리를 내며 빙판에 부딪혔다. 스키를 타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총총한 별이 밤하늘에 둥글게 원을 그린다. 그는 하늘 저 높이 아득히 먼 곳을 올려다본다. 저 멀리 머리 바로 위쪽에서 북극성이 반짝인다.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사자자리, 작은 곰자리, 별들이 보인다. 별똥별 하나가 깜빡거리며 사라져간다. 그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온 세상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얼른 소원을 빈다. 그때 두 번째 별이 창공을 가른다.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희망과 사랑의 섬광이 번쩍인다. 마치 외로이 소원을 빈 사람에게 응답을 하는 것 같다. 인생에는 희망과 꿈과 위안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북쪽 지평선에서 창백한 극광이 어른어른 빛을 발한다. 추위가 용트림을 하고 빙판이 찌지직 소리를 내며 1km 정도 갈라진다. 그러나 얼음은 아주 두껍게 얼어있고 스키를 타는 사람은 갈라지는 얼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라진 틈은 추위에 금방 다시 얼어붙는다. 멀리 호숫가에서 여우 한 마리가 외로이 사납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작은 짐승은 사람의 냄새를 맡고서 그것을 주위에 알리려 한다. 스키를 타는 남자는 빙판에 점점이 찍힌 여우의 발자취를 가로지른다. 여우의 발자취는 달빛 속에서 방금 들려온 울음소리 쪽으로 이어진다. 스키를 타는 남자는 마음속에서 온 세상, 삶을 깨닫는다. 핀란드에서는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이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벅차게 한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추운 겨울밤에 별들을 올려다보며 창조의 웅장한 아름다움과 삶을 즐길 수 있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경쾌하게 귀를 울린다. 사람에게는 그 짐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짐승은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달이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얼어붙은 호수에 내려앉는다. 별들이 스키 타는 사람 곁을 떠난다. 그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 홀로 남는다. 벼랑간 두려움이 휘몰아친다. 그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세상의 섬뜩한 냉혹함이 그를 애워싼다. 공포가 그의 육신과 생각을 덮쳐서 앞으로 나가라고 강요한다. 삶은 소중한 거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외로이 혼자 얼어 죽을 수는 없어. 여우가 다가와 그의 얼어붙은 몸을 주둥이로 잡아당긴다. 그 뒤를 이어 시신을 뜯어먹는 다른 짐승들도 숲에서 달려나온다. 허공을 가르며 뛰쳐나와 꽁꽁 어은 눈을 쪼아먹는다. 까마귀가 손가락 하나를 물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등골 오싹한 광경이다. 스톡의 링이 얼음에 부딪혀 소리를 낸다. 길 잃은 사람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어둠 속에서 힘껏 앞을 향해 나간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흐른다. 추위가 용트림을 하고 바람이 불어온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생각을 더듬어 본다. 심장이 거세게 두방망이질하고 숨이 막혀온다. 검은 암벽이 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호수 안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육지 아니면 섬인 듯하다. 스키를 타는 사람은 스키를 벗어 팔에 끼고 호숫가로 기어오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츰 살랑거리는 숲,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등 굽은 소나무가 형체를 드러낸다. 그는 나무줄기에 몸을 기대고서 뒤를 돌아본다. 멀리에서 여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숲이 푸근하게 살랑거린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꺾어 바위 틈새에서 모닥불을 피운다. 타오르는 불꽃에 손을 녹이고 이마에 땀을 훔친다. 구름 뒤에서 달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길을 잃은 사람 앞에서 빙판이 은빛으로 빛나고 별들이 전보다 더욱 밝게 빛을 발한다. 그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는 불꽃이 좀 더 활활 타오르도록 모닥불을 다독인다. 영하의 추운 밤에 불꽃이 넘실대며 타오르고 불티가 작은 별똥별들처럼 날아오른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버터 빵을 꺼내어 한 입 베어 물며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복잡하지 않으며 긴장감 넘치는 흥미진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는 타오르는 불을 응시하며 눈빛으로 불꽃을 애무한다. 수천 년 전부터 핀란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슈바르츠 발트의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자살자들처럼 세상 풍파에 시달린 사람들,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너무 일찍 상실한 사람들,